데일리만큼 소비하고. 요지는 뭐냐면 이런 그 어빙 피셔 같은 그 경제학자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도 금융시장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 증명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피셔의 분리의 정리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Fisherian Separation Principle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론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금융시장을 통해서 소비자의 복지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더 높은 점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하는 얘기인데 글쎄 뭐 알면은 좋고 몰라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금융시장이 중요하냐? 경제학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하고 첫 번째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복지도 경제학적으로는 향상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시장의 구조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죠? 근데 어떤 금융상품을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debt 마켓이 될 수가 있고 equity 마켓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debt 마켓은 직역하면 부채 시장인데 본드 마켓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debt이라는 것은 부채는 돈을 빌려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채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loan, 대출입니다. 그리고 돈 빌리고 빌려오는 사람 사이의 그 약속 증서가 바로 본드예요. 채권. 그래서 bond market, debt market, loan market, 대출 마켓이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받느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받느냐. 그러면 loan market이죠. 대출 마켓. 빌려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debt market, 부채 마켓. 그 과정에서 어떤 약속 증서로 채권을 남겼으면 그 채권 마켓, 본드 마켓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융시장이 채권을 거래하는 채권을 매개로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냐 그러면 debt 마켓 또는 본드 마켓이라고 그러고 본드 마켓도 만기까지 기간이 짧을 수가 있고 길 수가 있고 중간 텀일 수가 있고 제일 마지막 얘기는 이건 뭐 미국 자료니까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또 과거 자료거든요. 벌써 2007년도에 41조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그 채권 시장이. 그 다음에 에코티 마켓은 이건 뎃 마켓이랑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였지만 이게 스탁 마켓이에요.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본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코티랑 스탁 마켓이 서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이 주식이나 에코티를 같은 의미로 주식이나 에코티를 매개로 거래가 일어나면 그건 에코티 마켓 또는 주식시장, 스탁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차차 우리가 진행이 되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지만 주식은 통상 오너십입니다.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죠. 그죠? 오너십을, 이 에코티 마켓은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상 이제 배당도 받죠. 미국의 경우는 2005년도에 벌써 에코티 마켓이 18조 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2009년도 말에 주식시장이 한 900조? 채권시장은 한 1000조. 채권시장이 주식시장을 우리나라도 초과를 했습니다. 2009년 말 현재로.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을 또 구분을 할 때 처음으로 주식이든 채권이든 처음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그것이 매매가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primary market, 영어로 primary market 또는 발행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통상 처음으로 발행할 때는 그 주식 가격, 채권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잘 모르고
또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서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옆에서 자문을 합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투자은행이죠. 우리나라 말로. 모겐 스탠리, 골드만삭스 그런 어떤 세계적인 그 투자은행들이 있고 우리나라 증권회사들도 이번에 자산통화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이런 그 투자은행을 모델로 그 이익 추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그 과거에 브로커 위주의 그 영업에서 그런 지금 방향 전환을 우리나라 증권업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얘기가 조금 이제 기회가 되면 더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금융시장을 처음으로 주식이든 채권이든 처음으로 발행돼서 그 발행된 주식 채권이 처음으로 거래가 되는 발행시장이 있고 그거를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고 일단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이 유통이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유통시장을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처음으로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가 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주식 채권이 유통이 되는 유통시장으로 둘이 나눕니다. 그런데 이 유통시장은 특별히 정해진 장소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유통시장은 곧 이 다음에 설명에 나오겠네요. 유통시장은 이제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나누는데, 유통될 때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매개 역할을 하는 브로커랑 딜러가 있습니다. 이 브로커랑 딜러의 지금 차이가 뭔지 아느냐라는 질문이 지금 여기 나왔는데, 브로커는 말하자면 중개 역할만 하는 거예요. 복덕방. 여러분, 복덕방이라고 하숙하시는 분들은 집 살 때 복덕방 통해서 사잖아요. 그러면 복덕방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브로커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을 연결시키고 그 수수료만 먹는 거예요. 그게 브로커고, 딜러는 뭐냐면 자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매매를 딜러로 하는 그 복부인을 딜러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딜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사고 자기 돈으로 그 다음에 뒤돌아서서 자기가 산 집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직접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뒤돌아서서 주식을 또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걸 파는 사람. 그러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딜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매매를 하면 딜러고 자기 매매 없이 중간에 연결만 시켜주면 브로커예요. 그런데 유통시장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커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자 팔고자 하는 사람을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고, 미국 같으면 이제 나스닥이라는 시장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스닥 시장은 사실 딜러들이 중간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사가지고 자기 돈으로 뒤돌아서서 자기가 산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팔아주는 거예요. 이게 딜러가 중간 역할을 이렇게 하는 시장도 유통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유통시장은 가격 결정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또 리퀴디티,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유통시장의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했죠. 유통시장의 중요한 역할은 유통시장을 통해서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의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팔고자 하는 유통시장을 통해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하여튼 그 적정 가격,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적정 가격 결정하는데 유통시장이 역할을 하고 또 사고자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동성을 많이 리퀴디티를 제공을 하니까 주식 매매를 하다가 돈이 필요하면 바로 현금화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유동성이 풍부하면 사고자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유동화시킬 수가 있죠.